안녕하십니까. 오늘 9월, 한국 시간으로 9월 13일 아침 8시 40분을 막 지났습니다. 제가 사는 이 촌동네 9월 12일 오후 4시 40분을 막 지났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고, 그동안 같이 한 달 정도 같이 지냈던 우리 조카 애들이 드디어 엄마 아빠를 따라서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집이 텅 비어 있습니다. 뭐 그동안 와이프랑 둘이 살면서 뭐 그렇게 집이 적막하다는 생각을 안 들었는데 애들이 나오고 나니까 그동안 북적북적 하던 그 기운이 빠져나가서 그런지 상당히 적막한 이제 그런 분위기가 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9월 달로 접어들면서 이번 여름에 더위는 한풀 꺾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서늘한 가을을 맞아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빌어봅니다. 자, 오늘도 주간 옵션 업데이트를 바탕으로 이번 주는 그룹 C입니다. 9월 분배금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룹 C에는 대장주가 콘이죠. 그리고 요즘 각광받고 있는 로빈후드를 쫓아가는 HOY 그 외에 다른 ETF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간이 좀 되면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까? 저처럼 이제 나이가 이제 60을 넘고 이제 이런 입장에서는 사실 엄청난 성공보다는 사실 이제 가지고 있는 그동안 축적해왔던 자본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면서 실패하지 않을까?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드맥스 ETF에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저희 같이 이제 매월 월 현금 흐름이 필요한 입장에서 이 자본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실패하지 않을까? 실패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게 보실 분들을 위한 서머리입니다. 이번 주 그룹 C죠. 그룹 C 보시다시피 콘 이후의 그다음에 다음 주 예상할 그룹 D, MST와 SMC와 참 처참합니다. 그죠? 그러나 여기에 숨겨진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너무 그렇게 크게 실망하시지는 말고 일단 그 트래킹을 한번 보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트래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내부 모니터를 보겠습니다. MSTY는 지난주와 비슷하게, 그러니까 지난 8월 8일 날 고점을 찍었죠. 그때 5.67 빌리언에서 2억 9,500만 주를 찍은 후에 그동안 계속 이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 요 핑크빛 그래프 보시다시피 고점을 찍은 후에 지금 뭐 그렇게 가파르게 떨어지지는 않지만 떨어지고 있는 트렌드가 눈에 띄입니다. 그리고 울티도 역시 보시다시피 울티가 지난 5월 그죠? 5월 중순부터 제가 트래킹을 시작했는데 그동안 굉장히 가파른 그 지수함수적인 증가를 보이다가 한 8월 말서부터 어느 정도 정체기에 접어들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새 울티의 가격도 5달러 중반대까지 떨어졌죠. 6달러 초반에서. 그 덕분에 지금 내부도 약 8% 떨어져 있고, 그리고 쉐어 숫자도 약 2.3% 줄어들었습니다. 자, MBDY 같은 경우는 그동안 1.9 빌리언을 찍은 후에 8월 8일 그 이후에 1.78까지 떨어졌다가 이번 주에 조금 회복을 해서 1.8 빌리언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쉐어 숫자는 약간 늘었죠. 약 4%. 그리고 코니도 1.479를 찍었던 지난 7월 25일 이후에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난주부터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많이 올랐다가 그동안 계속 1.3빌리언 정도에서 지금 잘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쉐어 숫자는 약 13.6% 늘어서 지금 현재 1억 8,700만 주가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테슬리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1월 24일 날 1.2빌리언을 찍은 후에 지금 계속 1.1빌리언을 갖다가 들락날락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이번 주가 오늘 어제 클로즈 될 때 1.139빌리언입니다. 그러나 테슬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트래킹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쉐어 숫자도 약 1억 4,200만 주로 약 50% 정도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LTY 같은 경우 역시 7월 18일이 고점이었습니다. 6억 9,700만 달러였다가 지금 현재 약 6억 5,600만 불까지 약 5.7% 떨어져 있지만 쉐어 숫자는 약 5.3% 뭐 약간 증가했죠. 그죠? 그리고 SMCY 같은 경우는 최고점이 8월 달이었습니다. 8월 1일 3억 5천만 주였다가 지금 3억 2,500만 주니까 약 7% 떨어지는 동안에 쉐어 숫자는 약 25% 늘어서 현재 2,150만 주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울티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내부와 쉐어 숫자가 그렇게 크게 증가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아마 지금 뭐 일드맥스 외에 상당히 좋은, 상당히 우수한 경쟁 인컴 ETF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배당도 그렇고 월배당도 그렇고 이제 경쟁이 되면서 어떤 새로운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오겠지만 기존에 있던 일드맥스 투자자들이 그동안 이제 MSTY, 코니, MBDY, 테슬리 여기에서 이제 4대장이라 그러죠. 4대장에서 보여줬던 어떤 그렇게 썩 옛날 뭐 작년, 재작년 같은 퍼포먼스를 못 보여주니까 실망하신 분들이 많이 빠져나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영향도 상당히 크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트래커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룹 C를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룹 C를 가지고 분배금을 예상을 하고 다음 주 수요일날 분배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코니는 보시다시피 지금 코인베이스가 323달러입니다. 그리고 IB30은 약 51.8%. 이번 주 들어서 사실 굉장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기억하기로는 299달러였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뭐 한 8% 이상 올랐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여기 그래프 보시다시피 이번 주 그래프 상당히 폭등했죠. 폭등을 한 덕분에 비트코인도 지금 현재 116달러고 뭐 아침 낮을만 해도 113달러였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116달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덕분에 사실 그동안 지금 현재 오픈되어 있는 16,280개의 합성 옵션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300불, 그리고 27,670개의 합성 옵션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320불. 요것들이 지금 각각 23달러 그리고 3달러 정도 수익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 굉장히 이 코인베이스의 가격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그때 한 달, 2달 정도 됐죠. 더 이상 비트코인에 그렇게 크게 좌우되지 않는 이제 그런 이상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서클이 IPO가 되면서 한번 급등이 되고 또 그 전에 S&P 500에 편입이 되면서 급등이 있었던 그 상황에서 조금 더 기대보다는 증가하지 못했던, 상승하지 못했던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이 코인 불장이 오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일단 다음 주 17일 날 9월 17일 날 FOMC에서 25를 올리느냐 50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크게 변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안타깝게도 코니의 합성 옵션에서는 큰 수익을 못 보고 현재 확정된 손실이 약 3,300만 불, 주당 17.93달러 정도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미실현 이익이 약 총 4,500만 불 정도 되네요. 4,500만 불 정도의 이익이 미실현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번 사이클에는 어떤 수익을 가지고
분배금을 지급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가격이 그동안 계속 하락세를 보였죠. 그리고 마지막 주, 이번 주에 좀 상승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뭐, 안타깝게도 그렇게 많은 돈을 이 위클리 콜에서 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3주 동안의 커브드 콜에서 5,500만 불의 돈을 벌고, 마지막 이제 마지막 넷째 주, 이번 주에 돈을 갖다가 약 4천만 불 잃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커브드 콜에서는 지난 4주 동안 실제 벌은 돈은 약 14 밀리언, 한 1,400만 불 정도 돈을 벌기는 벌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이제 보험금도 지불하고 또 보험료도 받은 것까지 해도 역시 콜 스프레드에서 크레딧 스프레드에서 약 8,800만 불, 880만 불 정도 손실을 봤네요. 그래서 오늘까지 위클리 콜에서는 벌어들인 돈이 약 586만 9천 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주당 약 3센트 정도 수익을 보긴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코니는 이번 사이클에서는 수익은 없고 손실이 약 14.8센트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니의 이번 사이클 분배금은 거의 뭐 100% 가까운 ROC로 지급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큰 뭐 돈은 글쎄 얼마나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크게는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미실현 이익이라도 많으면 거기에서 좀 땡겨서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싶지만 지금 현재 뭐 미실현 이익 자체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지금 이제 이 비트코인의 불장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다가오는 이제 다음 사이클에서는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룹 C의 후이입니다. 후이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후이는 로빈후드가 지금 오늘 115달러의 클로저가 됐고 30일 변동성은 약 57%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지난 3주 동안 추세 하락세를 보이다가 마지막 주에 이번 주에 지금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5달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갖는 2380개의 컨트랙트에서 미실현 이익이 약 20 밀리언 달러, 약 5.92달러. 그리고 지금까지 이 실현된 이익은 약 270만 불입니다. 그래서 지난 4주 동안 합성 옵션에서 벌어들인 돈은 약 270만 불, 약 80센트 정도, 주당 80센트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성 옵션에서는 이 정도 돈을 조금 벌긴 했어요. 그리고 위클리 콜에서 커브드 콜에서 이번 주에 사실 이 급등 장세에서 돈을 많이 잃었어요. 그죠? 2,300만 불. 그래서 지난 3주 그리고 이번 주까지 다 해서 그리고 커브드 콜에서는 약 13 밀리언 달러 정도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크레딧 콜에서 돈을 어느 정도 벌었죠. 여기서 이 정도 뭐 돈을 벌었다고 해서 약 8.6 밀리언을 벌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크레딧 콜 스프레드에서는 약 590만 불 정도의 돈을 벌기는 벌었습니다. 그리고 손실이 여기 발생이 됐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클리 콜에서는 현재 주당 약 총 760만 불 정도 손실이 발생이 돼서 주당 약 2.2달러의 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다음 주 수요일에 분배금을 줘야겠죠. 그래서 후이는 오늘까지 실현된 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손실이 1.41달러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 미실현 이익이 약 5.9달러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해보면 미실현된 이익은 약 4.5달러. 그래서 4.5달러 중에 일부를 땡겨서 후이 분배금으로 지급하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줄까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룹 D입니다. 그룹 D, MSTY. MSTY는 MSTR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지금 현재 약 331달러, IB30은 거의 50% 정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다시피 지난 4주 동안 꾸준히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비트코인이 사실 올라갈 때에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또 떨어질 때 또 같이 떨어지고 이제 그런 현상이 생겨서 약 지난 9월 2일 날
그때 당시 합성 옵션 390달러를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갖는 34,000개를 클로즈를 했죠. 롤다운을 하면서 1억 6,700만 불의 손실이 발생이 됐고 9월 4일 다시 나머지 390달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갖는 5만 1,000개를 다시 롤다운을 하면서 3억 3,600만 불, 그리고 9월 10일 날 385달러에 있던 컨트랙트를 다시 330달러 컨트랙트로 낮추면서 약 6천만 불. 그래서 지금까지 합성 옵션에서 롤다운을 하면서 발생됐던 손실이 약 5억 6,300만 불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5억 6,300만 불이 크긴 하지만 이미 MSTY의 이 NAV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지 이제 기록상 보일 뿐이고, 요것들은 이미 실시간으로 이 NAV에 바로바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5.6달러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는 사실, 요걸 제가 기록을 보여드립니다만, 요거 가지고 겁먹지 마세요. 요 이미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331달러란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오픈되어 있는 총 5개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갖는 합성 옵션이 395, 375, 410, 345, 330. 자, 여기 보시면 9월 19일에 지금 9월 19일이면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전에 다음 주에는 반드시 이 3,000개의 합성 옵션을 클로즈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여기에 클로저가 되고 395를 다시 어느 정도 낮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330 정도 낮추지 않을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375, 410 이게 이제 사실 크긴 한데 375는 그렇게 뭐 컨트랙트 수가 크지는 않고 410달러짜리가 사실은 조금 크긴 합니다. 35,000개 컨트랙트 정도 되니까. 그러나 이거는 10월 17일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 여유가 충분합니다. 게다가 345와 330은 토탈 약 95,690개, 그죠? 거의 대부분의 큰 컨트랙트들은 11월 21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 2달 정도 남은 시간 동안에 이 스트래티지가 지금 현재 330에서 뭐 한 350, 400 가까이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큰 이익을 보게 됩니다. 이미 61,250개의 컨트랙트를 갖는 330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갖는 요것은 이미 현재 약 1달러 이상의 수익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다는 말이 있듯이 계곡이 깊으면 산 또한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눈에 보이는 당장 5억 6,300만 불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하게 큰 손실이 뼈에 실릴 수 있지만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변할 것이고, 또한 지금 현재 상당히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닥을 잘 견디면 다시 한번 증가를 할 때 뭐 5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옵션 트레이딩의 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돈을 잃었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 없고, 또 오늘 돈을 벌었다고 해서 또 그렇게 기뻐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무던하게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것이 실질 이 옵션 커브드 콜을 바탕으로 한 인컴 ETF에 투자하는 분들의 마음가짐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합성 옵션에서는 약 1.95달러 정도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커브드 콜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 베어 마켓이죠. 이렇게 베어 마켓이 생기면 커브드 콜에서는 돈을 벌고 이 크레딧 콜에서는 이제 돈을 갖다가 잃게 되죠. 이걸 또 안 했네. 아이고 참. 여기까지 선을 긋고, 그게 또 9월 19일인데. 그리고 특이하게 이번 지금 오늘 인트라 트레이드 레코드에 이 사람들이 원래는 이거를 어제 아마 다 닫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저는 9월 12일로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9월 19일이에요. 한번 볼까요? MSTY.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위클리 콜에서는 약 57센트의 돈을 벌기는 벌었어요. 1억 6,500만 불의 돈을 많이 벌었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이 합성 옵션에서 이런 게 5억 6,300만 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MSTY는 이번 사이클에는 주당 약 1.38달러 정도 손실이 발생이 됐다. 그리고 그 손실은 이미 MSTY 오늘 가격 15.6달러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MCY입니다. 그래서 SMCY가 이번 주에 사실 여러 가지 아티클도 나오고 말들이 좀 있었어요. 이게 어카운팅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것 아니냐, 요렇게 이제 말도 나오고 많았지만, 결국에는 이번 주 여기 가격이 올라갔죠. 그죠? 폭등했던. 지난 3주 동안에 잃었던 가격을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45달러로 오늘 클로저를 했어요. SMCI가.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합성 옵션 74,536개의 컨트랙트가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40달러입니다. 그래서 오늘 클로저 가격이 45달러이기 때문에 현재 미실현 이익이 약 3,700만 불 정도, 약 1.73달러가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8일 날 롤다운을 했었죠. 60달러짜리를 전부 다 클로즈해서 45달러로, 그리고 다시 40달러로 하는 그 과정에서 발생됐던 손실이 쭉 다 해보니까 약 8,400만 불 정도 손실이 발생돼서 주당 약 3.9달러 정도 SMCY에는 현재 돈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74,536개의 합성 옵션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40달러에서 부지런히 회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서 SMCI가 약 50달러 이상만 올라가면 잃었던 이 15.4달러까지 떨어졌던 이 내부를 어느 정도 회복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번 사이클의 다음 사이클 분배금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 갭을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성 옵션에서는 약 3.9달러, 그리고 지난 3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의 프리미엄, 그리고 콜 스프레드에서 지급한 비용까지 포함을 해봐도 사실 그렇게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약 지금 현재 발생된 손실이 총 195만 불이죠. 195만 불 정도의 이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케이. 자, 그래서 위클리 콜에서는 약 9센트 정도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합성 옵션에서 이런 손실 3.9달러, 그리고 위클리 콜에서 이런 손실이 약 9센트 해서 SMCY는 오늘까지 약 4달러 정도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다시피 이 쉐어 숫자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합성 옵션에서 보고 있는 5달러의 수익을 한 50달러 다음 주에 한 5달러 정도만 더 올라가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한 55달러까지 올라가면 충분히 만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A 그룹으로 돌아가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오늘 395달러에 클로저가 됐습니다. 그래서 IB30은 30일 변동은 거의 50%죠. 여기 보시다시피 지난 3주 동안 등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들어서 지금 3일 연속으로 엄청나게 크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9월 3일 두 개의 롤업을 하면서 290, 295를 각각 335, 340으로 롤업을 하면서 큰 이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익을 본 건가요? 9월 3일이면 지난주네요.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큰 이익을 봤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테슬라를 안 보여드렸어요. B 그룹을 시작을 해서 C, D 그리고 A 그룹으로 와서 보여드리고 끝이 나야 되는데 제가 B, C, D만 보여드리고 A 그룹을 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지난주에는 조금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3일 날 아무튼 이제 큰 이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봤던 이익이 총 1억 6,600만 불, 그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서 오늘 현재까지 합성 옵션에서 실현된 이익이 1억 4,100만 불, 1달러를 넘는 수익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6달러까지 거의
6달러 딱 떨어졌다가 지금 8.42달러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요 가격들이 이미 반영이 된 겁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이번 주에 큰 상승을 기회로 지금 현재 21,000 그리고 10,000개 이상의 합성 옵션 2개가 있는데 335, 342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로 335달러 같은 경우는 60달러 이상 그리고 340달러 같은 경우는 55달러 이상의 큰 이익이 미실현 이익이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요거 2개를 합해 보니까 약 1억 8,600만 불의 추가 이익을 발생을 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까지 더하면 현재 약 3억 2천만 불 이상의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리의 다음 분배금이 상당히 기대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여기까지 합해보면 약 2.4달러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는데 테슬리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큰 급등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이 커브드 콜에서는 아주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커브드 콜에서는 지난 2주 동안 이번 주까지 본 손실이 약 6,100만 불 그리고 다음 주 프리미엄까지 해도 약 3,500만 불 정도의 손실이 발생이 됐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이번 주에 요 빨갛게 나온 거에 지금 인더머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손실을 보는 구간이 이렇게 막 크죠. 근데 지금 현재 2개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392, 395가 이미 손실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402달러와 405달러가 남아있기 때문에 1.7에서 2.3%는 아웃더머니고 이걸 볼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그동안 이제 쭉 우리가 팔 때, 그죠? 커브드 콜 컨트랙트를 팔 때 받았던 프리미엄이 뭐 3.99, 1.6, 2달러, 그죠? 1달러, 2달러, 4달러, 제일 큰 게 4.9, 뭐 어쩌다가 이제 5달러도 나오고, 그러다가 이번 주 말부터 이제 막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는 동안에 이렇게 이제 프리미엄들이 오르기 시작하다가 다음 주 프리미엄은 이미 9달러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가격이 급등함으로 해서 콜 컨트랙트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 생각에는 왜 이렇게 너무 타이트하게 잡았나. 특히 이제 이거 같은 경우 9월 19일 387달러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팔았어요. 오늘 아침에 4,000개를 팔아가지고 딱 하자마자 시장이 열리자마자 바로 막 가격이 막 390을 넘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부랴부랴 이제 닫았어요. 그래서 6.78달러를 받고 팔았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다시 팔 수밖에 없는, 그래서 16달러의 돈을 주고 10달러 정도 손실이 발생이 됐죠. 그래서 너무 기계적으로 이 커브드 콜을 운영을 하는 게 아닌가. 5에서 7, 8%.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올라가기 시작한 게 벌써 뭐 3, 4일 됐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반영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너무 가깝게 392, 395, 402, 405 너무 가깝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405달러짜리에 이제 그러니까 10,000개 이상의 컨트랙트를 열어서 어느 정도 이 아웃더머니를 좀 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오늘 장 마감 가격을 기준으로 본다면 395달러죠. 그래서 결국에는 2.3%입니다. 2.3%면 거의 본전이에요. 거의 8.68달러 벌어가지고 8.9달러 돈을 지불해야 클로즈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 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르죠. 이제 이걸 가격을 결정하는 걸 AI가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아무튼 뭐 합성 옵션에서는 돈을 벌었지만 위클리 콜, 커브드 콜에서는 커브드 콜과 콜 스프레드에서는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마지막 주까지 다 포함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 오늘까지 손실이 약 2,800만 불, 거의 2,900만 불에 가까운 돈의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당 약 21.5센트의 손실이 발생이 돼서 테슬리는 현재
합성 옵션에서 1달러, 1달러 5센트, 위클리에서 21.5센트. 그래서 테슬리는 지금까지 실현된 이익이 약 83.68센트 정도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현재 1.3달러 정도의 추가 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좀 더 힘을 내서 오랜만에 테슬리의 분배금에서 큰 약진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같은 A그룹이 있는 스노이입니다. 스노이는 지난 2주 전에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가 지난 2주 연속으로 지금 현재 조금씩 가격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덕분에 합성 옵션에서는 지금 현재 합성 옵션이 손실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소소하게 약 9만 불 정도 돈을 벌었지만 이건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이게 그동안 이제 이렇게 베어 마켓이었기 때문에 2주 동안 커브드 콜에서는 돈을 벌고 콜 스프레드는 돈을 잃습니다. 그래서 위클리 콜에서 벌어들인 돈이 약 1.88밀리언, 약 31.62센트. 그래서 지난 2주 동안의 장사를 해서 스노이는 주당 약 33센트 정도의 이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B그룹 MBDY입니다. MBDY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발표가 났죠. 분배금 발표가 나왔고, 오늘 현재 가격으로 약 177.82센트, 177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떨어지다가 이번 주에 MBDY도 또한 급격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 5만 개와 5만 3천 개의 두 개의 합성 옵션이 열려 있는데, 170달러와 165달러 모두 7달러와 12달러 이상의 수익권에 들어가 있어 현재 미실현 이익은 약 1억 달러 이상. 그러나 지금까지 실현된 것은 손실은 약 11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거의 한 1200만 불 정도 손실이 발생이 됐죠. 약 10센트 정도. 그러나 여기에서 1억 달러 이상의 미실현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상당히 희망적으로 이번 사이클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저희들 커브드 콜에서는 돈을 많이 못 벌죠. 그래서 이번 주는 약 2천만 불 정도 손실이 발생이 됐고, 다음 주 프리미엄으로 약 15밀리언 정도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조금 굉장히 이 사람들이 굉장히 unusual한 게, 굉장히 보통 이렇게 안 하는데, 지금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104,640개의 커브드 콜 컨트랙트를 팔았는데, 그 중에 무려 76,000개입니다. 거의 70%, 75% 이상의 컨트랙트가 한 개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에 몰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사실은 거의 없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NVIDIA의 매니저들이 이 182.5달러를 어떤 엔비디아가 올라갈 수 있는 이 단기 캡이라고 그러죠. 저항선이라고 그러나요? 상승의 캡이 182.5달러는 못 넘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182.5달러를 넘어가 버리면 여기 손실이 큽니다. 지금 현재 벌어들인 돈은, 그죠? 7만 개에 약 10밀리언 달러 정도 돈을 벌었는데, 이게 만약에 182.5를 뚫고, 거의 190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여기서만 생길 수 있는 손실이 거의 한 3배에서 5배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몰빵을 한 경우는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몰빵을, 커브드 콜에서 하면 비슷한 몰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크레딧 콜에서. 그래서 크레딧 콜에서는 190달러. 그죠? 여기 182.5에는 커브드 콜에 몰빵을 했고, 190달러에 크레딧 콜 스프레드로 이제 프로텍션 합니다. 여기서 약 4만 개의 컨트랙트를 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지금 아슬아슬해요. 벌써 인더머니가 아웃더머니가 2.6%에서 6.8%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음 주에 엔비디아의 관전 포인트는 정말 엔비디아가 182.5달러를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그게 따라서
이 위클리 콜의 운명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 신경 쓰지 말고 뭐 계속 올라가서 200달러까지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물론 여기서 벌어들인 돈이 10밀리언이죠. 그래서 만약에 190을 넘었다. 그러면 이제 한 그 3천만 불에서 5천만 불 손해를 보겠죠. 근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커브드 콜에서 보는 손실의 약 30% 정도는 여기서 회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50만 불 손실을 봤다. 그럼 30불에서 15밀리언 달러를 이제 우리가 크레딧 콜에서 콜 스프레드에서 이제 회복을 하고 3,500만 불 손실을 봤잖아요. 근데 3,500만 불 손실을 봤다 하더라도 이 합성 옵션에서 아마 1억 달러 이상의 돈을 벌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몰빵을 할까 조금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뭐 자기들 나름대로의 전술과 전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죠. 일단 한번 두고 봅시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는 오늘까지 현재 약 18센트 정도 첫 주에 손실을 보았다는 사실. 그리고 FBY는 뭐 현재 뭐 첫 주니까 약 16센트 정도 이익을 받습니다. 그리고 PLTY 같은 경우는 PLTY도 역시 지난 3주 동안 연속으로, 그러니까 지난 3주 전에 4주 전에 확 떨어졌다가 한 2주 정도 횡보를 하다가 이번 주에 올랐어요. 이번 주에 이제 조금 올라서 드디어 39,857개 합성 옵션이 스트라이크에서 160달러인데 요게 지금 현재 10달러 이상 이익권에 들어가서 약 4,500만 불의 미실현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4,017달러. 그러나 지난 9월 8일하고 9월 9일이죠.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각각 이 롤업을 하면서 그죠? 140달러에서 160달러로 롤업을 하면서 이익을 약 7,200만 불 정도 이익을 실현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풀티는 약 7,400만 불 정도의 이익을 실현시켜서 주당 약 6.81달러 정도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위클리 콜에서 돈을 잃기는 잃었습니다. 약 840만 불. 그러나 여기 7,400만 불에 비하면 10% 조금 넘죠. 손실이. 그러다 보니까 PLTY는 오늘까지 약 6달러 정도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풀티가 2.4달러 정도 줬죠. 그리고 작년에, 그러니까 지난 사이클에서는 그렇게 돈을 못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2.2달러 넘는 돈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에 자기들이 계산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날 바로 이익을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풀티가 약 6달러 정도 이번 사이클에 돈을 벌고 지난번에 2.4달러를 돈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2.4달러 정도 돈을 줬으니까 요거를 뺀다 하더라도 약 3.6달러 정도는 이번 사이클에 분배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3.8달러를 다 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단지 이제 그거를 분배 재원으로 쓸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트래킹 주간 매매 업데이트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홀로 페임입니다. 이번 주에 MBDY와 PLTY에 여러분이 많이 12분과 5분이 각각 예상치 참여를 해주셨는데 우리 힐링님께서 정확하게 62.5센트 예상을 해주셨어요. 근데 실제로는 64.28센트, 그래서 약 1.78센트의 차이로 1등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2등은 저희 까치님께서 약 2.7센트 정도 오버해서 이제 에스티메이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깝게 2등 하셨고, 우리 파란하늘님께서도 2.7센트, 그래서 우리 까치님과 파란하늘님께서 2등을 하셨고, 우리 리님께서 3등을 하셨습니다. 약 5.7센트 정도 차이 나게. 그리고 우리 까치님께서 또 정확하게 풀티를 2.4달러 예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2.41달러를 줬죠. 그래서 무려 1.4센트.
그래서 우리 까치님께서 이번 주는 NVDY와 PLTY 거의 비슷비슷하게 정말 뛰어난 예측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그리날 리님께서도 이번에 2등을 하셨어요. 그래서 각각 3등과 2등을 하셨고, 파란 하늘님께서도 또한 똑같이 공동 2위를 두 종목에 모두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재 1996님께서도 이 약 3.5달러 예상을 해주셨는데 2.4, 그래서 1달러 정도, 그래서 3등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래서, PBA를 가보시면, 그러니까 이번 주 발표가 났죠. 이번 주 발표가, 난 FBY는, 제 예상은 50센트 정도 줄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나온 건 45센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NVDY도, 예상보다 조금 적게 준 것 같아요. 그죠? 많이 줬나요? 얼마를 예상했었죠, 우리가? NVDY가 약 62센트, 에버리지 76센트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제 나온 건 64센트. 그리고, PLTY도 에버리지 3.1달러 정도 줄 것 같았는데, 이번에 이제 실제 발표된 것은 2.4달러. 조금 예상치보다는 조금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죠?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울티 같은 경우는 9.5센트 정도 예상했는데 약 9.28센트. 글쎄요, 비슷하게 나왔다고 봐야 되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9달러가 9센트가 무너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9센트 넘게 줬습니다. 잘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YMAC과 YMAX에서 큰 그 차이를 보였는데, YMAC은, 글쎄요, 22센트 예상을 했는데 14센트 줬고, YMAX는 26센트 예상을 했는데 13센트, 거의 반밖에 안 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요것은 계산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계산치 돈 번 것보다 일부러 조금 적게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얘기가 이 YMAX 같은 경우는, ROC가 상당히 낮죠. 그 얘기는 돈을 좀 세이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주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코니 같은 경우는 얼마를 줄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후이도 여기에서는 사실 보기 힘들고, 울티는 여전히 9.5센트 예상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YMAC은 계산상 여기에 지금 이 가격 있죠. 요 토탈을 나누기 YMAX의 총 쉐어 수를 나눈 것이고, YMAC은 여기에 나오는 이 두 개를 합해서 나누기 YMAC의 쉐어 숫자입니다. 그래서 약 YMAC은 14센트, YMAX는 19센트인데, 글쎄요, 지금 트렌드가 돈 버는 것보다 조금 적게 줘요. YMAC과 YMAX는. 그래서 글쎄요, 얼마 줄지 일단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코니와 후이를 이제 PL 밸런스에 가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L 밸런스를 보시면, 현재 코니 같은 경우는 지금 8월 18일에서 9월 12일 이번 사이클에서 돈을 못 벌었습니다. 그죠? 손실이 약 13센트 나왔는데, 지난번보다는 돈을 좀 적게 잃었어요. 지난 사이클에는 2억 3,800만 불의 손실이 발생이 됐는데, 이번에는 13 밀리언, 1,300만 불, 1,400만 불 정도 돈을 잃었으니까, 손실의 규모가 거의 한 10배 가까이 줄었죠. 그래서, 지난번에 34센트를 줬으니까, 이번에는 최소한 34센트보다는 더 주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돈을 10배나 적게 잃었으니까. 그래서 약 35센트를 한번 넣어볼까요? 35센트를 넣으면, 분배금 지급되는 것은 6,500만 불이고, 밸런스로 깎여 나가는 것은 약 7,900만 불. 그래서 오늘 ETF 가격 7.15달러 기준으로 보면 6달러대로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35센트도 사실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0.3으로 하면 30센트로 하면 큰 차이 없어요. 그죠? 6.85 얼마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30센트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최하. 여기 0.2
0.2달러를 줬다. 그러면 내부는 보호할 수 있어요. 그 10달러에서 얼마 안 떨어지니까. 근데 만약에 20센트를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기분 나쁘겠죠. 뭐 기분도 나쁘고 실망도 되고 이제 그런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30센트는 주지 않을까요? 최소한 0.3 30센트 이상 주기를 기도를 한번 해봅니다. 30센트를 주면 약 4.18%. 그래서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후이입니다. 후이 같은 경우 이번 사이클에 역시 돈을 못 벌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미실현 이익이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미실현 이익을 가지고 생각을 같이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실현 이익금을 여기다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20 밀리언 달러의 미실현 이익이, 미실현 수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입을 해서 해보면 약 4.5달러 정도를 주면 분배금으로 1,500만 불이 나가고 약 400만 불 정도가 남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손해봤던 4.8 밀리언을 같이 메꿔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5달러 정도를 만약에 준다. 4.5. 그러면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데 4.5달러를 줄까요? 지난번에 지난 사이클에 저희들이 3,600만 불의 돈을 벌어가지고 3.8달러를 줬어요. 근데 이번에 뭐 미실현 수익이 크게 있긴 하지만 과연 이거를 탈탈탈 털어서 다 땡겨주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 3달러 정도로 예상해 볼까요? 3달러로 하면 10 밀리언이 나가고 마이너스 15 밀리언이니까 20 밀리언을 더해보면 약 4.8달러 정도 조금 여유분이 생기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지금 요것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3달러 정도가 적당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잉여 이익금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잉여 이익금이 충분히 있다. 그러면 여기서 뭐 더 줄 수 있죠. 4달러, 5달러까지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이제 잉여 이익금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 보시다시피 10월 31일이 일더맥스 회계연도의 마지막입니다. 그 얘기는 이번에 9월 12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 주고 그 다음 주 한 번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잉여 이익금이 있다면 일더맥스 측에서는 그 잉여 이익금의 90%를 거의 대부분을 다 분배금으로 나눠줄 수 있는 기회가 두 번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다음 주 한 번, 그리고 그 다음 사이클에 한 번. 그래서 잉여 이익금의 유무에 따라서 그리고 사이즈에 따라서 다음 분배금, 다음 주에 나오는 분배금의 이 후의 분배금 크기가 크게 변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최하 한 3달러는 줄 것 같아요. 최하 3달러에서 크면은 막 6달러까지도 갈 수 있겠죠. 잉여 이익금의 크기에 따라서. 일단 뭐 그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충 끝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잠깐 보자면 이제 테슬리가 제가 이걸 오픈 채팅방에 제가 사인업을 한 게 이제 배당천국 구독자 방 그리고 일드맥스 고배당 담소방 우리 모짜페님께서 당장을 하시는데 그 둘 중에 제가 한 군데에서 다운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어느 방인지. 그래서 머리 아픈 게 이제 이렇게 편두통, 앞쪽 머리, 그리고 뒷머리 고혈압, 그 다음에 스트레스로 이렇게, 마이그레인이 생기는데, 테슬라를 이 주주로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모든 두통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테슬라의 주가 변동이 정말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그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테크놀로지의 어떤 자기의 깊은 이 믿음, 확신 이게 없다면 사실 큰 테슬라 주식 본주에 투자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역설적으로 잘 그림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누가 이 그림을 만들었는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댓글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분께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 잠깐 한 5분에서 한 7, 8분 시간이 있으니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일반 주식에 대한 투자는 사실 제로섬 게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복합적으로 다른 가격에서 들어오고 또 다른 가격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개념은 제가 돈을 잃으면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제가 100만 원을 잃으면 여러분들은 1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100만 원을 잃으면 누군가는 100만 원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한 명일 수도 있고 10명일 수도 있고 1000명일 수도 있겠지요. 그게 이제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합은 항상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100만 원을 투자를, 모든 사람들이 100만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정해져 있는 한정된 총액이 있으면 제가 100만 원을 잃었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100만 원을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 제로섬 시츄에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주식 투자는 이게 안 돼요. 이게 제로섬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적게 생각을 하면 제로섬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걸 전체적인 스탁 마켓의 트렌드를 본다면 제로섬이 안 될 수 있는 이유가 이 시간의 연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옵션 투자는 절대적으로 제로섬 게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 옵션 투자에는 한정된 시간이 사용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합성 옵션 컨트랙트, 그 다음에 커브드 콜 컨트랙트, 콜 스프레드 컨트랙트, 이런 컨트랙트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익스파이어리가 있어요. 어느 시간까지만 그게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옵션 컨트랙트는 무조건 제로섬 게임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제가 왜 드리냐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제로섬 게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손절을 하는 순간 누군가는 이익을 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래서 누군가 이익을 본다는 얘기는 내가 익절을 했다. 그럼 누군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이 옵션, 예를 들어서 이 인컴 ETF, 일드맥스 ETF가 절대적으로 한정된 시간 안에 컨트랙트가 열리고 닫히고 결산이 되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제로섬 시츄에이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면 일드맥스 투자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실패를 하지 않겠느냐? 자, 모든 투자와 마찬가지로 투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딱 들어가는 그 순간이 타임 제로가 되는 거죠. 타임 제로가 되고 그때부터 시간이 갑니다. 타임 제로서부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길면 길수록, 미래가 될수록 불확실성이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증가가 된다는 얘기는 시간이 더 길게 적용이 될수록 여러분들의 이익을 볼 확률이 더 커지는 것이 일드맥스 투자에서의 옵션 커브드 콜을 바탕으로 하는 인컴 ETF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드맥스를 가지고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과 장기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장기 투자를 하신 분들의 이익을 볼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장기 투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년 반, 3년, 4년, 5년을 바라보고 일드맥스에 투자하시는 분하고 이번에 내가 돈을 왕창 들어가서 $6 주는 그 배당금을 내가 받고 빠져나오겠다 생각하시는 단기 투자분들보다는 장기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무조건 이 제로섬 게임에서 이익을 확보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드맥스 투자라고 하는 것은 장기 투자를 하셔야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벌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주의 금년성과 미래성장에 대한 확신이 우선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이 높은 배당률에 혹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절대적으로 제로섬 게임에서 남 좋은 일 시킬 확률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옵션 매매를 바탕으로 한 ETF의 작동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를 못 하시면
우선 자기가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확신이 들질 않아요. 확신이 들지 않으면 장기로 못 갑니다. 장기로 못 가기 때문에 이 옵션 매매를 바탕으로 한 ETF의 옵션을 어떻게 사고 팔고 어떻게 해서 돈이 생기고 돈이 손실이 나고 이익이 나는 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집중 투자가 좋으냐 분산 투자가 좋으냐 말들이 많고 참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다 옳은 말이에요. 제가 이게 분산 투자가 좋다, 집중 투자 좋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저는 포트폴리오 즉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마음의 안정감을 더 가질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게 되면 절대적으로 장기간 투자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하나를 더 얹자면 장기 투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이 일드맥스의 작동 원리를 이해를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 일드맥스 인컴 ETF의 본주에 대한 여러분들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인컴 ETF 중에 고위험도와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미디엄 리스크, 로우 리스크로 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식으로 분산 투자를 함으로 해서 마음의 안정을 갖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음의 안정을 가진 분들은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장기 투자를 함으로써 일드맥스에 투자해서 최소한 실패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제 환갑을 지난 분들, 특히 환갑을 지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절대 욕심을 내면 안 돼요. 가지고 있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보유를 하면서 월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긴 시간을 낼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투자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